자, 이슈 앤 피플. 이제 우리 한아름 교수님과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허시모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 한아름 교수님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많은 이렇게 연구를 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신천 학살 사건,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허시모 사건이에요. 허시모 사건. 허시모 사건. 네. 남한에서는 허시모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허시몬이라고 합니다.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의사 선교사인데 과수원에 떨어진 사과 하나를 주워 먹었다고 개를 풀어서 잡아다가 그 어린애를 그 12살 난 김명섭이라는 어린아이인데 이마에 도적이라고 새겨요. 염산으로. 북한에 관심을 갖던 초기에 이 사건을 접하고 맨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그래도 그렇지 명색이 선교사인데 사과 하나를 주워 먹었다고 어린아이 12살짜리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이마에다가 염산으로 무슨 뭐 붓으로 물감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도적이라고 새겨.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건 북한 당국이 정말 해도 보도하다.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가 한국 교회세책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더라고요. 왜 제목이 뺨인가 이마인가냐면 왜 북한에서는 이마라고 그러지? 남한에서는 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때가 찬 것 같아요. 여러 자료들을 제가 입수하게 된 거예요.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제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 돈을 들여서 과거 신문들을 다 디지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방에서 다 기사를 확인하고 또 그걸 복사해갖고 다 프린트해서 제가 수시로 비교해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연구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뭔가 그 아이디어를 주세요. 영감, 어떤 깨달음. 미국의 미시간에 가면은 앤드류스 대학이라고 한국으로 치면은 삼육대학교 같은 거예요. 이 허시모라는 사람이 정통 개신교 출신이 아니고 안식교, 재림교회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재림교. 네,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라고 그러는데 거기 출신의 의료 선교사거든요. 그 학계 과목이 있을지 몰라. 혹시 이게 뭔가 전산화가 돼서 뭔가 한국에 앉아서도 그 자료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허시모, 영어로 헤이스모거든요. 헤이스모를 치니까 딱 그 자료가 있는 거예요. 코리안 헤이스모 어페어. 조선 허시모 사건.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제가 이 허시모 사건의 전모를 판단하고 확신 있게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만약에 이거를 못 구했다면 이 허시모 사건은 영원히 미제. 세계 최초로 공개된 거예요, 이 자료가.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걸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이 사건을 드러나게 하시고 밝히시게 하시는구나. 지금도 사실은 북한에서는 이 허시몬을 이용해서 반기독교, 반선교사 교육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럼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민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 부분들을 지금 기억에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진실을 그렇죠. 지금 이 책에서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죠. 한번 진실을 이야기해 주세요. 실체가 뭔지. 허시모가 그 김명섭이라는 12살 난 어린이의 이마가 아니고 뺨에 한 게 맞아요. 염산이 아니고 초산은이라고요. 초산은인데 그거는 이게 피부에다가 막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럼 여기가 부식이 되는 건 맞아요. 부식이 돼서 상처가 나는데 이제 농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 여기가 이제 시꺼매져요. 시꺼매지고 2주가 지면 이게 딱지가 져요. 여기가 시꺼멓게. 딱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져요. 애가 자꾸 와서 사과를 훔쳐가니까 여러 번, 예. 거기 이제 나와요.
여러 번 했다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사건화가 되죠. 이 사건이 있었던 건 1925년 9월이요. 9월 12일 오후. 그런데 사건화된 건 1년 후에. 1년 후다. 예. 1926년 6월. 왜 그냥 묻혔던 사건이 네. 이렇게 드러나게 그렇죠. 됐는지요? 1919년에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성공하잖아요.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성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바람이 불어요. 공산주의 바람이 불어갖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자기네 세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일제를 공격하고 이 또 외국인, 미국인 이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부각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여기에 이렇게 맞장구를 쳤는가? 1924년, 5년, 6년 조선일보는요, 민족주의 기자들이 많았고요.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엘리트들, 공부하고 생각계나 하고 뭔가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자기의 뜻을 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다 일제 식민지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열린 공간이 있다면 신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맞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민족주의자 서로 이해가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미국 선교사, 외세, 또 일제, 이 침략주의자들 한번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 세력을 갖다 규합하자. 그래갖고 서로 이게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조선일보에서 이 사건을 10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터트린 거죠. 다 사전에 이렇게 뭔가 약속을 해갖고 터진 거기 때문에 전국의 사회주의 계열의 청소년 단체, 또 노동단체, 농민운동단체가 다 일어나요. 그래갖고 하니까 일제 검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건이 입건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재판까지 회부돼서 징역 3개월의 집행유예로 해갖고 이 허시모가 결국 그해 12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배경에도 그 당시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미국 이민을 많이 갔거든요. 특별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 많이 이민을 갔어요. 근데 뭐 요새도 그렇지만 그때도 반이민 물결이 있었어요. 너무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 일자리를 뺏고 그렇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반이민법을 발의해서 통과돼갖고 실행됐어요. 그런 찰나에 허시모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잘 됐다. 그래갖고 미국 사람들한테 망신을 주고 나름대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건화하고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일본도 이 허시모 사건을 그렇죠. 이용한 거죠. 이용한 거죠. 반미 감정. 예, 그렇죠. 이용한 거죠. 일본은 일본대로 이용하고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자들을 이용하고 또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을 이용을 해갖고 만행미인이라고 그 당시에 유명한 만행미인이다, 뭐 사형미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주 곤혹을 치렀고 어려움을 겪었죠. 물론 허시모가 잘못한 거예요. 실수한 건데 그 정도로 막 커질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재밌게 본 게 일본 쪽에서 이렇게 이 사건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이 민족주의자 쪽에서는 허시모를 좀 두둔하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한국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보는 시각하고 미국인을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미국 사람들은 선교사,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뭐 의료적으로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해갖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챙기거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건 아닌데 우리가 뜻한 바하고 다른데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이 허시모를 감싼 거예요. 허시모를 감싸고 또 허시모도 책에도 다 나오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다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감은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진실해요. 뺨인가 이마인가 이 책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그런 교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는데 우리는 선이고 남은 선이고 북은 악이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면이 있지만 북한 사람들은 안식교고 재림교회 몰라요. 다 기독교고 그냥 선교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교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고 우리는 안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안식교회 한 거야. 우리는 아니야. 우린 정통이야. 그렇게 하면요. 북한 사람들이요. 마음 안 열고 이거는 영원히 북한 사람들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 허시모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평생 다른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86세에 벌써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이 사람이 의사로 우리나라 온 거잖아요. 여러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자녀들이 2명 죽기도 하고 뭐 죽은 자녀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그때 올 때는 비행기로 오는 게 아니라 배 타고 오면은 한 달 걸려요. 딱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섬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허시모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지금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이 어려워요. 만성적인 영양결핍.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만성적인 영양. 그 다음에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이에요. 그러니까 병 걸리기 딱 좋죠. 병 걸리기 딱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이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제대로 병 걸려도 치료 못 받아요. 그래서 미신을 찾고 마약을 하고 그게 북한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우리 크리스찬 의료인들이,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북한에 병든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되면 저는 북한 사람이 정말 마음을 열고 정말 이 선교사가 미제승냥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우리 어린 양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미제승냥이하고 어린 양을 이렇게 대비시켜 놨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정말 신자들이구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못은 인정하고 우리가 허시모가 못다한 그런 희생과 섬김을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러면 북한 선교는 성공하고 열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 이제 3만 명 넘는 탈북민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을 해줄 수 있으면 주변에 있는 좋죠. 탈북민들한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이렇게 달랐구나 라고 할 때 결국은 북한의 어떤 그 거짓과 그리고 특별히 반기독교 어떤 정서가 그렇죠. 깔려 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별히 한국 내에 우리 크리스찬 의료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통일의 과정에서 그들이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도 이 책이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뺨인가 이마인가 그리고 전쟁의 그늘 이런 책들을 통해서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진실, 그 실체들을 더 많이 알고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빌리안 TV에서 또 이슈 앤 피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 이슈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백석대학교 한화룡 교수님과 함께 3번에 걸쳐서 이 깊은 대화들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이슈들과 또 인물들을 모시고 깊은 이야기들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